자, 이제 3교시 마지막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자, 보험회사에 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주 크게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보험이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럼 또 마지막에 있는 재보험은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람의 사망에 관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을 담당하는 것이 생명보험.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됐을 때 그거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뭐냐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 화재가 났다든가 자동차가 고장 충돌 사고 났다든가 이런 거를 커버해 주는 것이 바로 손해보험이 됩니다. 보증보험은 뭐냐면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사로부터 계약한 보험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한국재보험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리안리라는 명칭으로 재보험 업무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이드라는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가 재보험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우리는 보험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중요한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우리 전반부에 다 공부를 했죠. 6가지 업무가 있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투자매매업은 금융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도 매수하거나 정권을 발행 인수 또는 권유 청약 승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정권회사나 선물회사가 주로 하고 있고, 투자중개업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투자 상품을 매도 매수하거나 정권을 발행 인수 또는 권유 청약 승낙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정권회사나 선물회사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이라는 것은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소위 자산운용회사가 하는데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라고 얘기하는 펀드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을 집합투자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시장법에는 펀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으로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탁업은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영업을 하는 것을 신탁회사나 정권회사가 하고 있고,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자문업은 자문만 해주는 겁니다. 그죠? 투자자문사나 정권회사나 자산운용사가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 판단에 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투자 일임업은 투자자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을 받아서 투자자별로 구분해서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문업은 자문만 하고 그리고 일임업은 운용까지 다 하는 것을 투자 일임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금융투자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우리가 금융투자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부터 자금을 받아서 펀드를 설정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므로 투자 수익률은 투자 전략과 이를 구현하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 자산운용회사, 펀드 매니저 등의 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일임업이나 투자 자문업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이름을 확인해서 조회되지 않는 회사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 들어가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찍어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인의 사이트입니다. 이게 들어가서 해보면은 금융기관명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떠 있으면은 소위 우리가 등록된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회사라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자, 기타 금융회사로서는 금융지주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대부업 등이 있습니다. 금융과 지주회사를 합한 말로 주식의 보유를 통해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한 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지주회사를 의미합니다. 리스회사는 건물이나 자동차나 기계,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고 사용자에게 대여해서 사용료를 받는 회사가 리스회사입니다. 할부금융회사는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미리 값을 지불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구입액을 나누어서 받는 회사를 할부금융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신용카드회사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미리 지불하고 결제일에 한꺼번에 금액을 받거나 분할 상환을 받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나 사용 수수료로 수입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갖고 있죠. 그죠? 대부업은 정식 금융회사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유관기관을 보면은 금융감독원이라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과거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폐합해서 금융감독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업무, 금융 분쟁의 조정,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것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검사는 금융회사의 취급 업무를 사후 교정적인 측면에서 확인 및 점검을 해서 금융 감독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감독을 합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건정성이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영업행위가 잘 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시스템 감독은 경제 전반에 걸친 금융 혼란에 대비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건전성 감독이라는 개별 금융회사 재무제표의 건전성, 자본 적정성 및 각종 건전성 지표를 통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을 합니다. 영업행위 감독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공시, 정직, 성실, 공정한 영업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뱅크입니다. 그죠? 센트럴 뱅크로서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발권은행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 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정하고 정책금리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금융 안정을 위한 노력에는 지급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예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한 예금보험공사 KDIC입니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자, 예금보험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예금자가 원금과 소중의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회사로는 은행, 증권투자매매 중개업을 인가받은 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자, 농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는 KRX죠. 우리 정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유통시장의 중심으로 정권 및 장내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경쟁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조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및 파생 상품 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 상품 매매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신용회복 지원의 극대화를 통해서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방하고 서민의 금융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 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경제적 재기 지원 내용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 주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개인을 위한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 워크아웃 제도도 있고 법원과의 업무 연계로 개인 회생, 파산 면책 신청 지원 등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민금융지원원은 진흥원은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 지원 정보뿐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서 금융지원,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결합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업권별 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있고 생명보험협회가 있고 손해보험협회가 있고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조직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소위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에 필요한 모든 자격증 제도도 이쪽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채권의 모든 그 데이터를 여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금융기관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협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신 전문 금융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중앙회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 우리 수강생들은 금융을 우리 전반부에 배우는 교과서보다는 조금 현실적이기도 하죠, 그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이 일치월장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Okay, have a nice weekend.